안녕하세요. 이렇다 114회입니다. 오늘 류프로님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찬희쌤도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날씨 좀 추운 거예요? 더운 거예요? 덜 추운 것 같아요. 춥긴 하죠. 네. 네, 밤에는 추운데 네. 또 낮에는 덥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번 여름보다는 확실히 춥습니다. 다음 주부터 굉장히 추워질 거라고 그러는데 이번 겨울 엄청 추울 거라던데요? 엄청 추울 게 뻔합니다. 아,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네. 그냥 삐딱이님고 네네. 여름이 더웠기 때문에 어. 겨울이 추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기쁜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네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고의적 분식회계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네. 이거 금감원 이렇게 분식회계로 결론을 지어서 금융위로 넘긴 지가 벌써 몇 개월 지났죠. 예전에 예. 한번 언젠가 우리 이 얘기 했었는데 했었죠. 그렇죠? 예. 네. 97회. 예. 97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분석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명백한 고의적인 분식회계이자 불법적인 사기 상장 그리고 삼성그룹의 불법적인 3세 승계 이렇게 규정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중선위가 결단하지 않겠냐 네네. 이런 말도 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의 이렇다 추정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이렇다를 들었나 봐요. 증권 증서위가.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거 오기면은 큰일 나겠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시민사회 요구가 이거다. 이렇게. 예. 자, 그럼 어떻게 된 사건인지 간단히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 어저께 결론 날 때 좀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진짜 촛불 정부가 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그것까지도 진짜 무너질 것이냐 막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이런 결정이 났고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97회를 한마디 정리하기 좀 어려운데 네네. 간단히 얘기하면 이재용에게 삼성그룹을 넘겨주기 위해서 네. 회계 부정을 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시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 중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일모직. 네. 이 제일모직은 삼성 에버랜드가 이름을 바꾼 거죠. 네. 약간 뭐 좀 조정도 하면서 제일모직 대주주였는데 네. 다른 삼성 주식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46% 갖고 있고 네.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91%를 가지고 있는 상태. 네. 이 상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를 네. 4천억 원에서 5조로 뻥튀기를 하는 거죠. 10배 넘게. 예. 그러면 그거를 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 성과가 뻥튀기 되죠. 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뻥튀기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뻥튀기 된 제일모직이 유리한 조건에서 삼성물산과 합병을 할 수 있게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두 회사가 합병이 돼서 지금은 이름이 삼성물산이 됐고 네. 이재용이 대주주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전체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97회를 들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이 방송하면서 엄청나게 막 방방 떴던 기억이 방방 나요. 떴던, 방방 떴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삼바의 주식 거래가 거래 중지가 됐잖아요. 거래 중지됐죠.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정이 됐으면 상장 폐지 상폐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주식 거래 중지된. 근데 요거 주식을 갖고 있는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너 기분이 어떠니까? 뭐 곧 다시 거래 개시될 텐데 뭐 이러더라고요. 예. 벌써 좀 심각하게 안 보고. 사람들이 벌써 좀 뭐 지금 감이 오는 거죠. 예. 그게 상식인 것 같은데 상장 폐지까지도 얘기가 되는데 또 외국의 삼성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이 있겠죠.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상패는 쉽지 않다, 상장 폐지는 쉽지 않다는 에드밸류는 이제 언론, 특히 경제 신문들이 막 띄우고 있고 삼바 사태라든가 삼성의 불법 3세 승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조치를 집행할지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 이제 중선의 삼바의 분식회계 발표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유프로님 나오셨잖아요. 예. 유프로님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오늘은 이제 벌써 한 일주일 지나긴 했는데요. 네. 그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미국 중간 선거는 이제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아실 텐데 네. 대통령 임기 딱 중간 지점에서 실시되는데 뭐 하원도 뽑고 상원, 주지사정을 뽑는 선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되는 선거는 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항상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그렇죠. 국정 평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네. 뭐 결국 이번 선거로 미국의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차지했고요. 네. 상원은 또 공화당이 기존의 다수석을 계속 유지했어요. 한 석도 보태면서. 네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간 선거를 계기로 미국의 의회 그리고 선거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중간 선거를 평가한 다음에 이번 결과가 미국의 대내외 정책 그중에서 한반도와 관련이 깊은 대외 정책과 관련된 함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핫한 주제였는데 산바 네. 때문에 살짝 밀려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네. 6% 시간이 그때 딱 돌아왔으면 좋은데 네네, 시간이 안 그러니까요. 돌아오니까 한 주가 맞아요. 약간 늦어졌네요. 네. 아쉽습니다. 타이밍이 약간 살짝. 다시 네네. 우리한테 좀 맞춰갖고 좀 하지. 선거. 그러니까. 사실 미국 중간선거 끝난 네. 후에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 트럼프가 패배했다 막 이런 것처럼 보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SNS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네. 뭐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언론이 미국 정치를 제대로 이제 몰라서 그러는 거다. 뭐 혹은 우리가 이제 괜히 트럼프가 싫어서 자기- 싫어하는 네. 사람들이 많죠. 네, 그냥 입맛대로 보도하고 네. 있다. 뭐 이런 글들 많이 봤거든요. 네네. 이번 선거 실제적인 결과가 어떤 건지 또 궁금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아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얘네는 뭐 이렇게 상원 하원 복잡하게. 유럽이 대부분 그렇죠. 상원하원이 돼 있죠. 아 다 그래요? 네, 거의 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 네. 아니, 국회가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골 아픈데 상원이 복잡한데 국회가 두 개가 있으면 뭐 어떻게 국회의원이 나라가- 많은 거죠, 뭐. 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나. 저도 늘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입법 기관이 왜 두 개로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그들 각각의 역할은 뭔지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그런 거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해야겠군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번 네. 꼼꼼히 한번 살펴봤어요. 어. 예,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옛날에 공부해놓고도 자꾸 까먹어요. 까먹죠.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도. 예. 저는 아닌데 모르는 거 물론 안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래서 뭐 새로 일단 공부하는 뭐- 분과 복습하는 분 네, 이렇게. 네. 예. 의회와 선거제도에 네.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네. 그 구체적인 함의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이번 선거가 중간 선거라고 하잖아요. 예. 중간 선거가 뭐예요? 미국 대통령 임기가 정확히 4년이거든요. 네네. 4년 임기 중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 네. 딱 열리는 선거라고 해서 미드텀 미드텀 일렉션이라고 맞습니다. 하죠. 미드텀 예, 중간 선거라고 우리는 네. 번역하는데 네. 그때 연방의 하원 의원을 모두 새로 뽑습니다. 네네. 그리고 상원 의원 가운데 3분의 1만 교체를 해요. 네네. 그리고 주지사, 주검찰총장, 시장 등에 대한 선출직 선거도 같이 열리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중간 선거예요. 네네. 예, 예. 미드텀 텀이 기간이니까 아. 임기 중간에 실시한다. 미드텀. 근데 그럼 하원은 전부 싹 갈아치우는데 또 음. 상원은 3분의 1만 새로 선거한다고. 네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원과 상원의 임기가 달라요. 임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예. 하원 의원의 임기가 2년인데 네. 2년이니까 2년마다 실시하면 중간 선거 때 전부 다 갈아야겠죠. 네. 2년 뒤에 아. 또 갈아야 되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고 맞춰서 다 갈 때가 있고 중간에 다 갈 때가 있겠죠. 중간 선거 중간 이렇게. 그 상원의원의 임기가 6년입니다. 아, 또 이건 기네요. 벌써 좀 세 보이죠? 네. 네, 6년. 그러니까 2년마다 중간 선거 때 3분의 1을 갈고 대통령 선거 때 3분의 1을 또 갈고 그 다음 중간 선거 때 또 3분의 1을 갈고. 그래서 이제 상원의원은 어떤 게 있냐면 네.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로 분류를 해요. 아, 임기가 6년이 남은 상원의원은 클래스 1. 이번에 된 애들이야. 임기가 4년 나온 애는 클래스 2. 임기가 2년 남았어. 2년 뒤에 선거를 해야 돼. 예. 얘는 클래스 3. 제일 끝발이 떨어지는 상원의원하고 클래스를 나누는 얼마 거야. 안 남은 네, 얼마 안 남았어 얘네들은. 좋은 시절 다 그래서 가고 클래스 이제. 1, 2, 3로 구분을 해요. 아. 그래서 1, 2, 3마다 민주당이 몇 개 있고 공화당이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중간 선거 양상이 달라집니다. 네네. 그래서 대통령 임기는 아시겠지만 4년이에요. 네, 지금 미국. 보시니까 네. 다 짝수죠. 네, 네. 2, 4, 6. 그래서 딱딱 맞아 떨어져요. 선거하고 맞아 떨어지고 아니면 중간에 맞아 떨어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5년이고 그렇죠. 국회는 4년이고 이게 안 맞아요. 맞아요. 20년마다 한 번씩 맞는 거죠. 그리고 탄핵이 한 번씩 되니까 완전히 그냥 엇갈려 버려. 그래서 미국처럼 네.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얘기가 늘 나오는데 네. 우리는 이제 독재 정권에 정권 연장 그런 이제 이거 히스테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죠. 예, 그래서 아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그 탄핵하면서 봄에 대선하니까 좋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아 그럼요. 그래서 벚꽃 계속- 대선이라고 그랬었죠. 네네. 계속 봄에 했으면 네. 좋겠어요. 근데 하원은 2년밖에 안 된다고 네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네, 좀 먼저 이제 들었으면 하원부터 좋겠네요. 설명을 드리면요. 네. 하원은 각 주가 50개가 있죠. 정식 주가 인구 비례에 맞춰서 선출하는데 네. 인구가 많은 데는 하원 의원이 많고 인구가 적은 데는 하원 의원이 적고. 네, 이게 대통령 선거인데도 똑같아요. 네. 어쨌건 435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하원의 435의석은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해서 50주의 인구에 따라서 쫙 배분하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주가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총리님? 글쎄요. If you're going to 캘리포니아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주 네.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네, 캘리포니아가 하원 의원하고 대통령 선거인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하원 의원이 53명. 오, 진짜. 그에 반해서 아주 추운 알래스카, 네. 노르트다코타는 그렇게까지 안 추운데 노르트가 붙어 있어서 춥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굉장히 불쌍히 여겨요. 노르트다코타, 버먼트, 와이오밍 같은 데는 겨우 1명밖에 없습니다. 아니 얼마나 작길래? 인구가 적은 거죠. 예. 알래스카 인구는 작을 것 같긴 네, 해요. 그쵸? 기본소득을 줘도 추워서 많이 안 살아요. 그럼 캘리포니아 인구 수가 그럼 알래스카의 대략 53배.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인구가 3,500만이고요. 웬만한 나라 하나 정도 돼요. 우리나라 그렇죠. 영토보다도 몇 배 큽니다. 이 영토는 그렇죠. 샌프란시스코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로 4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알래스카는 73만 명. 딱 계산하면 네. 50배 정도 됩니다.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하원 한 번씩 이제 하원 선거가 있는데 이미 언급했듯이 그중 한 번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고요. 네. 상원은 이제 주마다 딱 2명씩이에요. 네. 주가 50개니까 50 곱하기 2 총 100명. 임기 그냥 6년. 딱 두 개씩. 딱 2배. 인구와 관계없이. 두 명씩. 예. 그러니까 주를 대표하는 거죠. 네. 이제 임기가 6년이고 2년마다 3분의 1씩 상원의원을 재선하게 돼 있습니다. 예. 또 상원의 구성원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 예, 것도 그것도 좀 재밌습니다. 특이하다 예,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예. 근데 상원은 각 주가 동일하게 2명씩 뽑는다 이러면 이제 이게 연방 국가의 특성 같은 게 그렇죠. 반영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닐까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네. 알래스카도 2명, 캘리포니아 2명. 캘리포니아 좀 억울하겠죠. 네, 그렇네요. 네.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제 하원은 네. 국민을 직접 대표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대로 이렇게 선출되는 맞네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세금, 경제에 관련 권한을 갖게 되고요. 국민 생활과 밀착돼 있는. 예. 네네. 상원은 각각 주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연방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그러네요. 군대 파병이라든지 말이 됩니다. 연방 강요를 어떻게 임명할 건지 그렇죠. 외국과 조약을 승인하는 문제 그리고 대법관 이제 연방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 주의 의사를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USA의 의사결정을 각 주의 대표들이 의견을 발표해라 이런 그렇죠. 얘기군요. 예, 예. 말 그렇듯하네요. 뭔가 좀 재밌긴 하네요. 네네. 근데 의회가 원래 입법부잖아요. 네, 법 만들. 레지슬러처죠. 네. 그럼 상원이랑 하원이 각자 법을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기 분야 법만 만들어요?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또? 예. 이게 자기 분야분만 만들어라고 하면 서로 내 분야라고 그렇게 이게 뭐 한 개가 한두 개가 아닐 거거든요. 그 모든 법안은 네. 입법부이기 때문에 양원에서 다 승인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 양쪽에서요? 예, 뭐 상원에서 법안을 낼 경우에는 하원이 동의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주로 발의는 하원에서 하고 상원에는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원에만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하원에만 있는 역할이 있고요. 상원은 아까 이제 조약 승인이라든지 연방 국가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한이 따로 있는데요. 하원에 있는 법안은 대통령과 강요에 대한 탄핵 의결, 오. 세금과 관련된 법안은 하원에서만 발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탄핵을 의결하는 그러니까 거죠. 아. 그런데 네. 물론 하원에서 발의하고 의결하는 걸로 끝나지는 않고요. 상원은 이제 통과되어야 하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 심의권. 이건 하원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원에만 있는 역할은 네. 하원에서 탄핵을 의결하잖아요. 네네. 그럼 상원에서 예전에 클린턴이 있을 때 했는데 재판 열듯이 열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요. 또 내각 승인, 정쟁 비준, 국제 협약 승인권은 상원에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대법관 임명 동의 이번에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될 텐데 미국에서 그렇죠. 이제 상원에만 있는 거죠. 좀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하원은 국민을 대표하니까 세금, 예산 뭐 이런 주로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상원은 이제 각 주를 대표하니까 연방의 대외 정책, 뭐 연방의 강요 구성 이런 거 영향을 행사한다. 뭐 이런 이제 물론 이제 모든 법안은 상하 양원을 다 통과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어떤 말씀이시네요. 식으로건. 네. 이게 참 절묘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연방 그 국가를 구성하게 된 것은 1787년이거든요. 그때 연방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인구 비례대로 하면 네. 개별적인 주도가 참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주의 인구 차이를 고려하면서 대등성은 부여하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상하원을 만들게 된 거죠. 유럽 연합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상원은 각 나라를 대표하고 맞아요. 하원은 인구를 대표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뭐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러네요. 근데 왜 상원이랑 하원 임기가 달라요? 이것도 이제 논리적으로는 네. 하원은 국민을 직접 대표하니까 네. 수시로 뽑아서 국민의 여론 변화를 민생의회군요. 민생의회. 반영한다 이런 네. 의미고 상원은 이제 장기적이고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6년을 하고 뭐 정책 연속성도 예. 있고. 네. 그리고 나라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에서 3분의 1씩 교체하는 것 같아요. 바람이 한번 불면 다 그렇죠, 엎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제 네, 또 옛날에 뭐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뭐 상원 의장이 좀 특이한 사람이 상원 의장을 하는데요. 네. 부통령이 상원에 의장을 해요. 근데 의장. 부통령은 네. 상원 의원이 아니잖아요. 네, 의원은 그냥 아닌데.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된 건데 네. 상원 의원의 이 전체에 의장을 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상원 의원이 아니니까 상원 의원으로서의 권한은 하나도 없고요. 네. 무슨 특권이 하나 있는데 네. 상원이 몇 명이죠? 100명. 100명. 네. 짝수잖아, 짝수. 네, 네, 네. 그러면 표결을 했는데 네. 50대 50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하원은 홀수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네, 네. 상원은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때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근데 뭐 이거 네. 행사할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자주는 없어요. 그쵸. 근데 연간 이때까지 역사를 보니까 네. 평균 연간 한 번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적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50대 50이 잘 안 생기니까. 네. 근데 작년에 있었어요. 어. 작년에 인사와 관련된 캐스팅 보트가 있었는데 네. 이게 31년 만에 인사와 관련된 캐스팅 보트는 31년 만인데 캐스팅 보트는 고전에도 있었고요. 네. 이 암웨이 재벌 아시죠? 암웨이. 암웨이, 우리가 아, 치약도 아, 많이 예, 쓰고 예, 암웨이 맞아요. 많이 했잖아요. 다단계 다단계. 다단계 예. 암웨이 재벌하고 결혼해서 응. 부부 재산이 6조 원에 달하는 좀 이 얼마야? 여자분인데요. 네. 디보스 교육부 장관 임명안에 대해서 네네. 임명 동의를 해야 되니까 국회가 공화당이 52석이었는데 네네. 반란표 2개가 나온 거예요. 절묘하다. 그래서 50대 50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부통령인 펜스가 캐스팅 보트 통과시켰어요. 응. 통과시켰구나. 이 양반이 이제 부자니까 네. 애들이 다 사립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또 그렇죠. 소신이 공립학교를 좀 축소시키더라도 자율형 공립고 자공고 조리나면 자율형 학교를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명박 대회 같이 그러니까요. 얘기 많은데요. 음. 이런 걸 추진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반대하는 공화당원 두어 명이 반대 투표를 던져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교육부 장관입니다. 아 이제 약간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중간 선거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그렇죠. 상원은 네. 공화당이 유지했고 네. 하원은 바뀌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 중간 선거 결과 한번 말씀해 네. 주신다면. 트럼프 임기 첫 네. 2년간은 이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차지하고 네, 있었죠. 싹쓸이 했었죠. 네, 대통령, 네, 국회의원 네, 싹 네. 다 싹쓸이했죠. 네. 이번에는 하원 435석, 네. 상원 중에서 100석 중에서 35석을 선거를 했어요. 원래 3분의 1이면 33석이 돼야 되는데 네네. 33석에다가 클래스 2 네. 4년 남은 거 있다 그랬죠? 네. 클래스 2에서 2개를 복을 선거를 했어요. 아 돌아가신 네, 네, 돌아가신 네, 분이 맥케인도 하나 계셨죠? 예, 맞습니다. 네. 돌아가신 네. 거죠. 그래서 네. 35개에 대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숫자를 좀 보시면 네. 이게 말이죠. 아직 지금 선거가 이게 문제가 돼서 다시 재검표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어서 미확정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매일매일 하나씩 결정이 돼서 네. 수치가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수치는 11월 13일 수치입니다. 예. 네네. 민주당이 하원에서 최소 더 얻을 수도 있겠죠. 네. 최소 11월 13일 기준에서 37석을 늘렸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현재는 지금 11월 13일 기준에서 232석. 네. 그래서 과반이 218석이니까 이미 과반을 넘긴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네. 지배가 확정된 거고요. 네. 13일 현재 7석이 미확정 상태라고 합니다. 상원에 35석을 뽑았는데 네네. 선거하기 전 분포 상태가 네. 이 35석 중을 분석해 네네. 보니까 그중에 33석이 이제 클래스 1이겠죠. 네네. 민주당이 26석을 갖고 오 있어요. 많았네요. 정확히 말하면 24석인데 네. 네. 그 중에서 2석은 버니 샌더스 같은 그 유명한 버니 예, 샌더스. 친민주당인 무소속 2명이 네, 있어요. 네, 네. 어쨌건 민주당 계열이 26석, 공화당이 9석인 거야. 네. 그러니까 26대 9인 걸 지금 다시 뽑는 거니까 네. 집권당인 공화당 입장에선 9개만 수성하면 상원 가반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아 또 그게 그렇게 되나? 그렇죠, 그렇죠. 가반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9개만 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공화당이 한 석을 더 못했어요. 아 오히려. 그래서 이미 확보한 게 네. 51석이야. 아. 그래서 이미 과반수를 얻었고요. 네. 민주당 한 석을 잃었어요. 네. 그래서 45석 플러스 아까 버니 샌더스 같은 친민주당 무소속 2석을 합쳐서 47석. 그래서 51대 47이고요. 네. 2석은 지금 재검표 상태입니다. 미시시피와 플로리다가 이런 어쨌든 상태로 결정이 났어요. 이게 뭐 민주당 쪽으로 확정이 된다고 해도 이미 졌네요. 그렇죠. 그죠? 51대 49로 진 거죠. 주지사를 보면 이제 민주당이 좀 선전을 해서 네. 기존보다 7개 주를 더 얻었고 공화당은 6개 주를 잃었는데 하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25개 주를 장악했고 민주당은 이번 승리에도 불구하고 23개 주밖에 장악을 못했고요. 나머지 2개 주인 플로리다와 조지아는 지금 재검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 주지사 선거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주지사 임기는 어느 정도예요? 2년인가? 2년. 그거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재미가 있는데 네. 주지사 선거는 연방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죠. 각자 헌법이 따로 있거든요. 주의 대빵을 아. 보는 건데. 그렇죠. 주헌법이 있죠. 예. 그게 주 헌법이 규정할 사안인데 네. 보통 대통령하고 거의 같이 4년입니다. 음흠. 그리고 버몬트와 뉴햄퍼셔주만 2년이고요. 근데 선거 주기가 조금씩 달라요. 이거 수학 순열 공부하는 것 같은데 네. 50개 주 중에서 네. 34개 주는 4로 나누어지지 않는 짝수년에 뽑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올해가 2018년이니까 4, 5, 이게 24, 4로 안 안 나눠지네. 안 나눠지죠. 나눠지네. 16년이면 네. 나눠질 텐데 네. 그래서 이번에 34개 주나 네. 주지사 선거가 있었고요. 그렇고요. 9개 주는 4로 나누어지는 짝수년에 뽑고요. 네. 그리고 홀수해에 뽑는 주도 아유, 있습니다. 이상한 애들인데 또. 4로 나누어지는 짝수년에 1년 전에 뽑는 데도 있고 1년 후에 뽑는 데도 있습니다. 예. 야, 진짜 이거 지멋대로 네, 지 멋대로네. 주하나가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큰 그렇죠. 곳이 많으니까. 하나의 나라죠. 그렇죠. 땅이 큰 데는 네. 뭐 많고요. 주가 영어로 스테이트 아닙니까? 네. 스테이트가 원래 뜻이 국가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싹쓸이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네. 하원을 민주당한테 뺏겼으니까 트럼프의 공화당이 패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또 한편으로 공화당은 상원, 민주당은 하원 이렇게 각각 차지했으니까 비긴 것 같기도 쌤쌤. 하고. 예. 네.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화당을 압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졌죠 사실. 평가가 좀 굉장히 애매한데요. 지금 상황이.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언뜻 봐도 평가가 쉽지 않은데요. 이제 랜드슬라이드 빅토리란 말 쓰는데 이게 파격적인 승리, 대승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상원을 공화당, 네.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장악한 거죠. 네. 이렇게 된 게 지금 31년 만이랍니다. 1987년 이후 네. 참 오랜만에 있는 일이랍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언론들의 평가도 조금 모호하고요. 네. 특히 미국 언론, 음. 특히 미국의 리버럴 언론들 음. 트럼프를 싫어하죠. 음. 또 한국 언론, 특히 이제 보수 언론들 음. 얘도 트럼프를 싫어하죠. 예, 북한하고 그렇죠. 화해를 하려니까. 예, 예, 그렇죠. 이 둘은 예, 굉장히 예.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리버럴 언론하고 한국의 보수 언론이 네. 저 선거 결과를 대충 공화당이 좀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하는 보고 싶은 경향이 있고요. 대로만. 예. 제가 뭐 그렇게 네, 얘기하고 싶은 네. 거죠. 대체적으로 미국 언론들은 이제 민주당이 우호적인 게 많으니까 네. 민주당의 판정승을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타임스 뭐 대표적인 민주당 친민주당 네. 신문이죠. 뉴욕 타임스는 근데 뭐라고 했느냐? 네. 민주당 바람이 어느 정도 불긴 불었는데 네. 네. 태풍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는 못 된다 이런 뜻이겠죠.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2016년 대선하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네. 하원 선거구 317곳 중에서 민주당 지지가 늘었고 전체적으로 평균 한 10% 정도 민주당 지지가 늘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습니다. 상원에서는 지긴 했지만 이탈표가 적었고 네. 좀 자위하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하원에서는 과반 의석에 필요한 입사수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CNN도 뭐라고 했냐면 네. 민주당이 2016년 대선에서 졌던 곳 중에서 원래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데가 있거든요. 그걸 영어로 블루 월이라고 해요. 월. 벽은 왜 뚫기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민주당의 상징색이 푸른색이고 네. 공화당의 상징색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블루 월 원래 민주당 아성 지역이었던 중에서 일부 네.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에서 상원 의석과 주지사식을 이번에 확보했다 이거지. 다시 16년에 찾았다. 졌는데 네. 러스트 벨트 근처 옆이거든요. 이게 뭔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뉴욕 타임스나 뭐 CNN이나 트럼프하고 특히 사이가 나쁘고 CNN은 뭐 기자회견하면서 트럼프하고 설전을 여러 번 했죠. 그렇죠. 너 CNN 그렇게 기자야? 물었더니 이번에 어. 쫓겨났죠. 네, 쫓겨났죠. 너안 가고 예, 이래서 그래서 이게 뭐 꼭 객관적 분석인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언론의 보도가 네. 많이 그 엇갈렸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SNS에 많은 소식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전문가들한테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것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선방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좀 더 현실을 제대로 평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렇죠. 갖게 만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결국 트럼프는 지금 탄핵의 이야기가 될 정도로 맞아요. 그 이제 거부하는 계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건재하다는 것, 음. 트럼프에 대한 지지층이 상당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선거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중간 선거는 네. 집권 여당에게 불리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집권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가 기대가 많이 그렇죠. 무너지게 되잖아요. 자, 2년 지나가면 그때 또 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지방 선거나 총선이 있으면
집권 여당이 손해 보기가 쉽거든요. 네. 중간 선거 미국의 중간 선거는 항상 그 역할을 해왔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정권 심판론이 항상 작용하는 것이고 집권하고 나서 잘하는 대통령이 참 드물기 때문에 네. 중간 선거에서는 계속 패하는 것이 그 집권당이 패하는 것이 이제 큰 경향이었는데 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네네. 시절에 네. 중간 선거가 당연히 2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첫 번째 중간 선거 2010년에 열린 선거에서 음. 그때 집권당이던 민주당이 상원을 6석, 하원을 무려 63석, 오. 주지사 6곳을 공화당에 내줬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중간 선거에서는 네. 상원이 8석, 하원에 13석을 잃었거든요. 계속 이렇군요. 계속. 다수당 지위를 다 네. 내줬고 주지사 3곳도 잃어버렸습니다. 네, 네. 그에 비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정말 선방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상원에서는 오히려 의석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원은 졌지만 이건 뭐 큰 타격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날씨와 정부는 네. 항상 틀렸다. 왜 추우면 추워서 싫고 더우면 더워서 싫고 그쵸.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싫고 비 오면 비 와서 싫지 않습니까? 정부는 원래 존재하면 대부분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간선거는 원래 지는 건데 그렇게 안 졌으니까 선방에 다. 크게 지지 않았으니까. 네, 저도 거기 동의하고요. 네. 실제로 선거가 있으면 바로 다음 날 네. 11월 7일 트럼프가 트위터에 또 또 트위터에서 이분 또 하루에 여러 번 네, 날립니다. 네. 뭐라고 날렸냐면 네. tremendous success. 응. 엄청난 성공이다. 엄청난. 예. Thank you to 뭐야? all. 틀이 뭐야? tremendous. 트리멘더스. 무시무시한 뭐 엄청난 그런 뜻입니다. 또 이런 말 들었어요. 나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네. 빅 빅토리. 큰 승리다. 라는 칭찬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자기가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솔직하게 말할 때 뭐 트럼프는 뭐 당연히 영어 표현은 어때요? 트위터 표현들은 어떻습니까? 좋죠. 좀 예. 품위가 있습니까? 품이 없습니다. 예. 그냥 연예인이 날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네. 유프로 저도 그래 생각이 같고요. 빅 빅토리 이런 거 진짜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싼 말입니다. 싼 말. 예. 한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네. 지난 105년 동안에 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상원 선거에서 의석수를 오히려 늘린 것은 이 중간 선거에서 딱 5번밖에 안 됩니다. 아 진짜요? 예. 100몇 년 동안. 예, 이게 얼마나 자기가 감동적이었는지 네. 트위터에 요 기사를 리트위트까지 했어. 아, 그래갖고 다운표로 딱 해갖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들 자랑을. 예, 자랑하죠. 이 자화자찬. 정말 훌륭한 언론이다. 네. 이런 기사를 네, 리트위트 네. 해줘야 돼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예,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아시다시피 역대 가장 호불호가 네. 엇갈리는 대통령이죠. 싫어하는 사람은 정말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또 굉장히 좋아하고 이 후자도 굉장히 견고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이지만 네. 뉴욕 타임스의 컬럼니스트인 다니엘 맥카티도 비슷한 분석을 했는데 트럼프는 널리 증오받고 우려의 대상이 됐지만 또한 그는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깊이 사랑받는 인물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우리 이번 중간 선거가 중요한 것은 이 결과를 통해서 바로 2년 뒤에 있을 대선의 향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CNN은 블루월 중에서 민주당이 네. 일부 땄다 굉장히 네, 이렇게 네. 강조했지만 네. 다 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디애나주, 플로리다주, 오하이오 등 네. 이 스윙 스테이트란 말이 있는데 스윙은 이제 흔들린다는 뜻인데 네, 네. 민주당으로 갔다가 공화당으로 갔다가 저울처럼 이렇게 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스윙이 추잖아요. 이런 스테이트 지역에서 모두 공화당이 이겼어요. 맞아. 플로리다는 좀 무슨 바로미터라고 했던 즉, 그런 거 들은 네, 것 같아요. 부동층이 공화당으로 쏠렸다는 얘기죠. 중간 플로리다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플로리다는 뭐 아직 재검토한다고 하긴 네. 하지만 네. 예, 공화당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 가도에 중요한 청신호가 하나 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아유, 잘하면 재선하겠네. 네, 그럴 가능성이 느낌. 꽤 높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원래 중간 선거는 원래 집권당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뭐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뭐 상원에서는 또 오히려 공화당의 의석을 더 늘렸고 해서 트럼프에서 공화당이 사실상 선방했다 이런 얘기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가 미국의 그 이 중간 선거에 이목을 집중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중간 선거의 결과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점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와,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중요할 것 같기도 해서요. 네, 잠시 쉬었다가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잠시 그러시죠. 쉬었다가 오겠습니다.